네. 네, 제가 원래 준비했던 강의는 이제 왼쪽 양자 쉽게 하는 법 여기 강의인데 오른쪽에 이제 이 양자 결과를 같이 보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비율을 나중에 조금 이따가 같이 보고 해드릴게요. 일단 양자 쉽게 하는 법 이창미 사장님 강의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일단 양자를 하기 전에 저희가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히스토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네, 라이 사장님 히스토리가 뭐죠? 그것은 간호사들이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 네, 히스토리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내역. 양자, 네, 맞아요. 양자 측정을 할 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양자 측정을 할 때 양자 그 이제 재고나 하기 전에 과거력, 히스토리는 과거력이거든요. 과거력을 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데 서론에서 소화와 혈압을 꼭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사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과 당뇨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혹시 평소에 드신 약 있으세요? 혹시 그 약을 드시고 계시면은 얼마나 오래 먹으셨을까요? 약을 먹었 약을 먹으셨을 때 위가 편하시진 않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부분 약 좀 불편하다고 말해요. 병원에서도 많이 약을 오래 드시면은 항상 나오셔가지고 속이 너무 더부룩하다. 그래서 소화성 계양염제 항상 같이 먹고 하거든요.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소화. 약을 많이 먹으면 결론적으로 위장 기능이 약해진대요. 왜지? 그 이유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약을 복용하면은 해독하려면은 간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 약을 해독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종 영양소랑 미네랄을 갖다 쓴대요. 간이. 그러면은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위는 강산성이거든요. 위액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위에서는. 위액이 잘 분비되려면은 영양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간에서 빼다 쓰니까 위는 영양이 부족하게 돼요. 맞죠? 그러면 위액이 잘 분비가 안 되고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위액을 계속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위액이 과다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액이 과다 분비되면 어디로 올라오죠?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그게 바로 식도 간략근까지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식도 간략근과 위를 연결하는 그런 위문부가 있거든요. 거기가 저하되게 돼요. 그러면서 관략근이 저하되니까 늘어지면서 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결국 소화약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 약을 많이 먹으려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고 간에서 해독을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해서 뺐으니까 위는 계속 위액을 짜내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소화약을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 그 끈적끈적한 포도당들이 돌아다니게 돼요. 혈관에 돌아다니고 혈관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피딱지가 생기고 혈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려고 짜내겠죠. 그러면은 혈관 속에 노폐물들 때문에 뭔가 방해물들이 있는 거죠. 평소에는 이만큼만 피를 짜내면은 모세혈관까지 전달되고 모세혈관까지 전달돼서 여기 뇌까지 올라가서 피가 잘 돌았는데 갑자기 피를 옛날만큼 짜내도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상기전으로 계속 더 펌프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혈압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랐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겠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러면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혈압약을 먹어요. 근데 그 혈압약은 심장 기능을 차단해서 천천히 심장을 뛰게 하는 약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 말 이해하셨나요? 이 말 이해하신 분 손.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까 손 들었던 분들 다 어디 갔죠? 혈관 벽에 염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어,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심장이 천천히 뛰어서. 이제 이게 둘 다 맞는데 볼게요. 근본이 없어지지 않아서. 네, 그 근본이 뭔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미안 사장님. 네, 피가 혈전이 생겼죠. 심장이 왜 더 펌프질 했었어요? 평소만큼 피를 짜내도 옛날만큼 순환이 안 되니까 살려고 더 짜냈단 말이야. 근데 이 심장을 덜 일하게 하려고 천천히 뛰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왜지? 피떡이 생겼으니까. 근데 왜 피떡이 생겼지? 이 포커스는 결국 탄수화물 중독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 섭취 저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과다로 섭취가 일어나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그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으로 돌아다니면서 피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과는 같은 양을 피를 짜내도 머리까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짜내려고 심장은 노력을 하는데 그럼 혈압이 오르니까 병원에서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에 피가 돌고 있지 않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고 날씬하고 싶으시면 탄수화물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근데 다 알고 있어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독 때문인데 담배, 술, 마약 중독인 것처럼 탄수화물도 중독이에요. 탄수화물 먹을 때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마약이나 담배처럼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중독 증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990의 점프 스타트 유효 성분 샤프란이 이것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죠? 바로 식욕이죠, 식욕. 왜 식욕이 땡기느냐? 식단 조절하고 억제하면 가장 땡기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엄청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특히 쌀을 많이 드세요. 밥을 많이 드세요. 반찬 이런 것들보다. 그런 중독들 계속 땡기고 하고 살은 찌고 혈압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점프 스타트 이유 여성분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측정을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혈류순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딱 이 장면을 켜놓고 그래프만 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세요. 초록셀이 일정열이면 정상이고요. 여기서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으로 바로 또 어떻나요? 약간 파도 치듯이 불안정하죠. 그러면은 문제가 앞으로는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혈액, 점도, 콜레스테롤, 이 지질 이것들은 식습관이랑 관련된 건데 일정열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끈적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아까 저희가 말했었죠. 탄수화물이 이렇게 되면 끈적한 게 되고 끈적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그런 원리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탄성도가 낮다. 탄성도가 낮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혈관에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대장 기능이 나오죠. 위연동 흡수가 저하되면은 저희가 이건 많이 말했었는데 좋은 거 먹어도 변으로 나오실 거예요. 특히 소장.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데 소장이 만약에 안 좋다. 비싼 거 먹으면 비싼 똥 싸는 거랑 같으신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 연동이 떨어졌어요. 위하고 장부터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케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 유산균에 그 필수로 드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하고 특히 저는 대장은 염증을 대부분 면역을 이제 케어하는 곳이 대장이죠.
다들 알고 계신가요? 면역의 70%가 혹시 그 채팅창이 지금 활성화돼 있나요?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신데 아니죠. 제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대장은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고 70% 면역을 담당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는데 만약에 엄청 더운 날 대구를 간 거예요. 대구를 갔는데 김밥 2줄을 사들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안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그 김밥을 놔뒀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김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해요.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장이라는 거예요. 맞죠? 내 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 올라오거나 밑으로 배출 안 되면은 계속 안에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유산균을 꼭 드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간인데요. 자, 간을 한번 볼게요. 이게 누구 거냐면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신 수연 사장님의 옛날 결과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간 기능, 간 깨끗하네요. 당연히 조금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과거의 간이. 네, 보겠습니다. 간은 일단 해독 기능을 하는 장기입니다. 맞죠? 간은 2단계로 해독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1단계는 간은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꾼다. 근데 지용성 기름이죠. 이거를 만약 못 바꾸게 되면 지용성 어디로 간다? 림프로 간다. 그럼 만약에 림프가 막혀 있다. 그럼 결국은 해독이 안 된 것이다. 안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맞죠?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림프가 북어 있거나 하면 결국. 그리고 2단계는 독소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체내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20대 이후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타민 G가 있나요, 혹시? 비타민 G가 없죠.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G라고 불린대요.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G라고 불리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밑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소변이나 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못하게 됐을 때 다시 이렇게 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해독하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다시 간으로 가면 간은 얼마나 힘들까요? 맞죠?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 이 성분이 유스스페니아 치알코공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담즙 분비인데 혹시 담즙 분비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 이렇게 보실 때 지방간 함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지방간은 알코올성과 일단 비알코올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 지방간이 있다라는 거는 간에 지방이 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꼴 담즙 분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담즙 분비가 하는 역할이 지방을 부수는 역할이기 때문이거든요. 담즙은 담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담즙이 분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즙에서 지방을 잘게 부숴주고 그러면 그 지방을 부숴서 대장으로 이동시켜요. 근데 그 대장으로 이동한 그 담즙에서 부순 그 지방들이 95%는 다시 간으로 가요. 100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 몸은 계속 재흡수와 이제 배출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95% 다시 간으로 가는데 5%는 그 아까 전에 대장으로 이동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는 변으로 흡착시켜서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화이번넷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없다면 쌓여가지고 못 나가고 독소로 배출이 돼요. 몸 안에서. 몸 안에 독소로 배출되겠죠? 그러면은 장에 점막이 있잖아요. 그럼 장점막으로 그 독소가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혈관으로 타서 다시 돌아다닌다는 거죠. 결국 악순환이죠. 그래서 쓸개가 없다. 나 쓸개 뗐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방 분해를 못하는 것과 같아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꼭 화이번넷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나 설명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오, 네, 라이 사장님. 기찬 사장님은 어디 보고 계시나요? 그럼 설명을 제보고 하라는 말이십니까? 네, 설명을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방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방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쓸개도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쓸개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은 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다시 간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죠? 하여튼 쓸개때 써요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발표했던 지방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소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포커스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화이번에서 꼭 먹어주어야 됩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쓸개가 그러면 담나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혜란 사장님 고기를 엄청 끄덕여 주셨는데 혹시 이거를 한번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간이 수치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마 담즙 분비 기능이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담즙 분비 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럴 때 추천해줘야 될 거는 어떤 제품이죠? 하이버넷. 맞습니다. 왜 하이버넷이죠? 왜 하이버넷이죠?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이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자면,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되는데, 이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 거고, 지방을 분해한 이 나머지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의 이 찌꺼기들은 똥으로 나와야겠죠. 대장으로 간 그 지방 찌꺼기를 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즙. 식이섬유. 네, 완전히 외웠죠. 네, 완전히 외웠죠.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간이 높은데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꼭 뭘 추천해야 한다고요? 네, 이게 죄송한데 2만 원짜리로 좀 불러주세요. 네? 네? 대리운전 기사. 네. 죄송합니다. 하이번은 2만 원짜리는 줄. 네, 아무튼 네, 식이섬유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신장 기능에는 요산 지수가 나올 거거든요. 좀 전에 그 2만 원 부르신 기룡 사장님이 아마 요산 지수가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자, 신장이 어디 갔을까요?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요산 지수가 여기 나오면은 일단 통풍과 관련돼 있어요. 요산은 통풍과 관련돼 있으면 일단 음식 중 그 필수 아미노산인 그 퓨린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많냐? 고기, 생선, 술에 많아요. 술. 네. 기룡 사장님이 왜 요산이 높으신지 약간 제가 이거 들으면서 바로 팍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 요산이 높고 통풍이랑 관련된 이 질환, 통풍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이 바람만 스쳐도 아픈 세 가지가 통풍, 풍치,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신장에서 봐야 될 건 또 단백뇨예요. 단백뇨. 단백뇨는 사구처에서 걸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흡수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재흡수가 안 되고 소변에서 빠졌다는 거는 지금 많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백뇨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단백뇨 수치가 여기 높게 나왔다는 거는 혹시 잘 부으시나요? 눈이나 발목 이런 데 조금 많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좀 잘 부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지금은 나한테 붓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많이 저하되면 폐까지 불어서 폐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럼 병원에서는 폐부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을 빼야 되니까 이뇨제를 처방하게 돼요.
그럼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또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이러면은 또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부분의 원리는 이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지만 다른 어떤 제품군을 공부했을 때 많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이 소화와 혈압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가질게요. 한번 내가 설명해 볼 수 있겠다. 혹시 소리 다 켜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혜 사장님. 네? 혹시 소화와 관련된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을 제가 많이 먹어요. 제가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속이 이렇게 더부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을 많이 복용을 하면 간에 네. 안 좋은 것들이 축적이 돼요. 간이 해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약을 장기간 오랫동안 복용을 하다 보면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간에서 각종 영양소나 미네랄을 갖다 쓰는데 해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위액을 되게 잘 이제 분비를 해야 되는데 영양이 고루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위액이 잘 안 분비되겠죠. 그런 것들이 연관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맞아요. 위액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식도 간략근이 늘어나서 올라오게 되니까 이게 환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약을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게 포커스예요. 네,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왜 영양소가 부족하냐? 간에서 해독하니까 뺐으니까. 근데 왜 소화가 계속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냐? 위액이 과다 분비되니까. 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라이 사장님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혈압. 그러면 이제 안 해보신 분 중에 수연 사장님.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구수연이요, 헬스면- 김수연이요? 김수연 사장님. 네. 혈압은 높아지는 이유는 살이 찌면 높아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체중을 조절해야 하고 알로에게 PX요? 탄수화물 섭취를 했는데 근데 사실 병국 사장님 약간 탐내고 계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국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관에 있는데 압이 높아져. 왜 높을까? 구멍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밀어 넣는데 힘이 너무 센데 나는 그게 이제 안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 혈관이 막 미치겠는 거야. 나 혈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밀어? 근데 그런 이유가 다 뭐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나중에 몸으로 흡수돼서 포도당으로 이제 변화를 해요. 포도당이 되면은 그 에너지로 쓰고선 이제 배출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포도당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섭취가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피로 이제 뭐 보낸다거나 어디로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혈관에 따라서 그게 다 축적이 되면서 우리 혈관의 벽을 좁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펌프 막 하는데 심장에서는 이제 더 살려고 이제 막 펌프질 더 하잖아요. 안 가니까. 그래서 BP가 뭐였죠? 펄스였나? 선생님, 뭐였지? BP. 심장 박동수였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이제 뇌졸중이 온다거나 피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도 오고 막 다리에 막 피가 못 올라와가지고 막 저리고 막 그러면서 제가 죽어가는 겁니다.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서 포커스 조금만 더 잡다 하면 탄수화물 진짜 찝어주셔서 너무 잘하셨고, 결국은 병원에 가면은 어떤 약을 주느냐? 그러면은 아, 심장 기능을 천천히 하는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열심히 뛰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살려고 더 뛰었던 건데 그것들을 천천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왔었거든요. 서서히 죽여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뛰려고 살려고 심장 뛰고 있는 건데 병원에서는 혈압이 그냥 높으니까 혈압 낮춰드릴게요. 심장 천천히 뛰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천천히 뛰는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약 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탄수화물 중독이랑 결국 관련된 내용을 인지를 시키면은 TR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혈압이 왜 높아지나요? 했을 때 압만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면은 탄수화물이 갑자기 안 떠오르실 거예요. 당연히 직경이 좁아지니까 올라가지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섭취하고 남은 그 끈적끈적한 포도당이 혈전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살려고 계속 더 뛰려고 하는 건데 병원에서는 이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을 천천히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TRINT를 하시면 탄수화물 중독, 내가 이걸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이 식욕 이런 것들이 점프 스타트 15일간에 완벽하게 억제가 되고 이게 내가 컨트롤이 되실 거예요. 라고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식욕을 억제했을 때 갑자기 팍 땡기는 것들 탄수화물일 거거든요. 그것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점프 스타트가. 그래서 이 약 안 먹고 싶다와 TRIT 해보고 싶다가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솔리 사장님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다음에 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롤플레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라이 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학사님이 저에게 집중하라고 했는데 일단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지방간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 지방간에서 간에서 해야 될 역할, 그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담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입니다.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니까는 그 남은 찌꺼기가 장으로 가는데 그 장에서 다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그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기름을 분해해주고 그것을 빼내주는 것이 바로 하이버넷입니다. 기름을 뭉쳐서 똥으로 슝 빼주는 것이죠. 완벽합니다. 흡착을 해서 그리고 슝. 지방간이 높으신 분들은 100% 살을 빼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완전 별표. 살을 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TRINT를 하면서 화이버넷을 꼭 같이 드셔야 된대요. 아니면은 이 지방간 수치가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저희가 리버 포뮬러도 좋지만 이런 분들은 하이버넷 무조건 같이 꼭 연관 지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의 중요성이죠. 100%의 담즙이 있다면 95%는 지방을 분해하고 다시 몸으로 흡수되는데 5%만 대장으로 찌꺼기로 버려지는데 이 찌꺼기가 완벽하게 똥으로 나오려면은 식이섬유랑 흡착해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식이섬유가 없어. 그러면 화이버넷으로 먹어서 빼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엄청 경청을 하고 계신 저희 또 TR라인T로 엄청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실 유일 사장님이 단백뇨가 만약에 양자를 쟀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단백뇨가 높게 단백뇨요? 나왔습니다. 네. 단백뇨. 잠깐만요. 예인사님 맥주 좋아하세요? 네, 맥주 좋아합니다. 맥주 좋아하면은 이게 맥주가 그 요산 수치를 높여주거든요. 맞죠, 맞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수치가 높게 되면은 단백질을 몸에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풍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요산 지수가 높다면, 통풍 관련된 퓨린이, 과다하게 이제 섭취됐기 때문에 고기 생선술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백뇨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은, 혹시 아침에 눈 떴을 때 눈, 발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부으실까요? 목 뒤나 귀 뒤, 눈, 이런 데가. 이런 데는 순환이 일단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단백뇨가 빠졌다는 거는 신장에서 걸러져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 물질인데 나왔다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눈부음 아니면 손부음, 발부음까지만 느낄 수 있으시지만 나중에 만약에 심각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면 폐까지 붓는다는 거예요. 폐부종. 그 폐에 물이 차면 호흡이 또 가쁘겠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뭘 해주냐? 이뇨제를 물 빼줘야 되니까 이뇨제를 처방하게 되는데 이뇨제를 장기간 작용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결국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신장은 혈압과도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하셨을까요?